아프지 않은데 이미 시작된 몸의 경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는 말이 나오면 괜히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아픔으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보다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고, 밤에 한 번 더 화장실을 가게 되고, 얼굴이나 발이 조금 더 자주 붓는 느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변화들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몸속에서는 이미 중요한 장기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무리해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장과 췌장은 끝까지 참고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갑자기?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단계라면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기 전 치료가 아니라 관리로 몸을 붙잡을 수 있는 시기. 그 중요한 갈림길에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게 서 계십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모른 척 했을 뿐 많은 어르신들이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안 좋다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몸에는 조금 안 좋은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버틸 수 있느냐, 버티기 시작했느냐, 이미 넘었느냐, 이 세 단계 중 하나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두 번째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장이나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일의 양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몸 전체에 신호를 흩뿌립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소변색이 예전과 달라지고 밤에 잠이 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함께 나타나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증 대신 불편함으로, 불편함 대신 생활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면 다 그렇지 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 중 정말로 나이 때문이었던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검사 수치가 나빠지기 1년에서 2년 전부터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고, 입맛이 일정하지 않게 변합니다. 이때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조금만 늦춰달라. 지금 방식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챙겨 먹고, 더 열심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오히려 장기를 더 몰아붙입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말에 너무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과일이면 무조건 좋고, 견과류면 매일 한 줌씩 먹고, 즙으로 만들면 더 좋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보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부담이 조용히 쌓여 어느 날 숫자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은 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라는 마지막 친절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약이 늘고 제한이 많아지고 생활의 자유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라면 아직 다릅니다. 먹는 방식, 마시는 습관, 하루의 리듬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다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어르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관리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덜 무리하는 방향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었던 생활 속 행동들, 즉, 몸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든 숨은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했던 행동들, 몸은 이미 버거웠다, 몸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늘 먹던 대로 먹고, 늘 하던 대로 움직이고, 늘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똑같이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생겼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쌓인 것입니다. 어르신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들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과식처럼 분명한 것도 아니고 술이나 담배처럼 누구나 위험하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가 조금씩 자주 먹는 간식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일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떡 한 조각.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초금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몸은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과 췌장은 한 번도 완전히 쉬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칩니다. 또 하나 흔한 습관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먹는 식사입니다. 아침이니까 먹고, 점심시간이니까 먹고, 저녁이니까 또 먹습니다. 몸의 상태보다는 시계에 맞춰 식사를 합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자기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힘든지조차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문제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회복 대신 처리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회복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목마를 때만 마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는 점점 둔해집니다. 이미 몸속은 수분이 부족한데 입은 조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은 진해지고 신장은 더 세게 걸러야 합니다. 반대로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저녁에 하루치 물을 몰아서 마시면 밤 동안 몸은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잠은 얕아집니다. 잠이 깨지면 몸의 회복 리듬도 깨집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 조절, 혈당 안정, 장기 회복 모두 밤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습관은 몸에 좋다는 말에 계속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음식이 좋다 하고 내일은 저 음식이 좋다 합니다. 그때마다 식단이 바뀝니다. 하지만 몸은 변화에 약합니다. 특히 신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자주 바뀌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라도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는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너무 평범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너무 익숙해서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크게 아프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언어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불편함, 리듬의 변화, 생활의 작은 균열도 분명한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멈출 것인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습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봐야 했던 핵심 생활 패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부터 바꾸면서 몸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십니다. 밥도 먹고 밖에도 나가고 잠도 어느 정도는 잡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은 겉으로 보이는 생활과 반드시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앞서갑니다. 신장, 췌장, 혈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조금 힘들어지면 다른 쪽이 대신 버텨줍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대신 버티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몸이 무겁고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아있는 경우, 이건 단순한 부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변 횟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남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장이 예전만큼 깔끔하게 일을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맛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짠 음식이 더 당기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먹기 싫어지는 경우, 몸이 필요한 균형이 깨졌을 때 입맛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기운이 없으니까 더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몸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을 더 밀어 넣습니다. 그 순간 부담은 더 커집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은 매일, 견과류는 간식으로, 즙은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보다 지속성과 양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휴식의 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누워있는 시간을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는 휴식은 깊은 잠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밤에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새벽에 눈이 떠지는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계속 미완성 상태로 다음 날을 맞습니다. 이게 쌓이면 회복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몸이 확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회복 부족의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더 열심히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덜 무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에서 운동을 늘리고 음식을 더 챙기고 생활을 더 빡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몸은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속도를 조금만 낮추고 저녁을 가볍게 하고 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생활의 강도를 낮춘 분들은 가장 먼저 아침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눈을 뜰 때 덜 무겁고 몸을 일으키는 게 조금 수월해집니다. 이건 몸이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주 작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르신 건강은 무너진 다음에 붙잡는 것보다 무너지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하루 습관의 전환점, 즉 몸을 다시 회복 쪽으로 돌려놓은 핵심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흐름을 되돌린 결정적 전환점, 하루 습관에 재정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대부분은 아주 거창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특별한 운동, 비싼 보조제, 완전히 새로운 식단. 하지만 실제로 몸의 흐름을 바꾼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건 하루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를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전환점은 아침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침은 영양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던 장기들이 천천히 일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과하게 먹거나 단기 빠르게 오르는 음식을 먹으면 몸은 깜짝 놀라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담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아침을 바꾼 분들은 공통적으로 양을 줄이고 구성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든든함보다 부담 없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아침에 느끼던 답답함이나 더부룩함이 줄고 오전 내내 몸이 덜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물 마시는 리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마십니다. 몸, 특히 신장은 이런 방식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하루 전체에 고르게 나누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부종이 줄고 소변의 느낌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 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조절한 분들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면서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저녁을 마무리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녁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저녁은 회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걸 이해한 분들은 저녁의 양과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로 식사를 끝내고 식후 바로 눕지 않고 밤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몸에는 큰 휴식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전환점은 몸 상태에 따라 하루를 조절한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고 먹고 버티는 습관. 이게 누적되면 몸은 점점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몸이 무거운 날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식사를 가볍게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걸 게으름이 아니라 관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전환점은 꾸준함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어기면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하루의 실수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일주일 중 며칠만이라도 몸에 덜 무리한 날이 늘어나면 그 자체로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구조를 조금씩 다시 짠 분들은 검사 수치보다 먼저 생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이 덜 힘들고 저녁이 편안해지고 밤이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자기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흐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끝까지 붙잡고 갔던 식사의 기준과 생각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을 바꾸는 것은 선택이다. 오늘로 방향을 정한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한 가지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고 회복 역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을 고르느냐, 어떤 시간에 쉬느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귀 기울이느냐. 이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몸 상태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방향도 결정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시기가 가장 현실적인 시점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버티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지만 그만큼 몸의 반응은 훨씬 정직해집니다. 조금만 덜 무리해도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은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약을 대신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몸이 원래 하려던 일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길을 터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장은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혈관은 압박받지 않는 흐름을 원하고 천은 고르게 유지되길 원합니다. 이 기본 조건만 맞아도 몸은 스스로 회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전부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하루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몸에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아침을 가볍게 시작할지, 물을 나눠 마실지, 저녁을 조금 일찍 마무리할지.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며칠간 유지해 보십시오.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느낌으로 답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이 덜 힘들어지고, 어떤 분은 밤에 덜 깨고, 어떤 분은 손발이 조금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시작,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괜찮아졌다고 착각하고 무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란 아프지 않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수년 뒤 큰 격차를 만듭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커지거나 어지럼, 통증, 심한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 것과 혼자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을 살피는 습관은 용기이지 고집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계신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 검사 수치에 변화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몸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생각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부엌에서, 식탁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한 번 더 떠올리고 조금 덜 무리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작아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몸을 이해하는 이야기, 과하지 않은 건강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